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현장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남성입니다. 얼마 전 저에게 정말 믿지 못할 세상 모두가 놀랄 만한 그런 일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둘이서 살았습니다. 지하 단칸방을 전전하며 홀어머니가 고생하시는 모습을 눈으로 생생하게 보았지요. 항상 어머니는 방 구석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아이 돈은 언제 보내줄 거예요? 참, 이번에 애가 학교 가는데 당신 돈도 많이 벌잖아. 대체 왜 그래? 이 아이도 당신 아이 아니야? 어떻게 그러냐고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이러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어린 나이였던 전 엄마의 그런 모습에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조용히 할 수밖에 없었죠. 상황이 좀 진정되었을 때 전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통화하는 사람 누구예요? 하면서 물어보았지만 엄마는 늘 됐어. 너가 알 필요 없어. 종현아, 넌 절대 책임감 없이 사는 사람이 되지 말거라. 알겠니? 하면서 저에게 말을 하셨어요. 전 영문도 모른 채 그저 알겠다고만 말만 했지요. 엄마는 몸도 안 좋았고 항상 식당에서 밤 늦게까지 설거지 일을 하느라 저와 함께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마저도 엄마가 집에 오면 온몸에 파스를 붙이고 잠에 들기 바빴으니 말이죠. 저는 항상 혼자서 밖을 맴돌아야 했어요. 친구들이 학원에 갔을 때 텅 빈 놀이터에서 나뭇가지로 그림을 그리며 놀거나 굶주린 배를 수돗물로 채우며 그렇게 버텼죠. 하루는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쾌쾌한 곰팡이 냄새 나는 냉장고에 들어있는 거라고 온 간장과 고추장, 그리고 썩어 문드러지기 직전인 파와 양파들. 제가 먹을 수 있는 건 밥에 간장을 비벼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참기름도 없어서 그냥 맨간장을 밥에 비비는데 얼마나 그것조차 맛있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일주일 한 달을 그렇게 먹으면 간장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날 정도가 됩니다. 아픈 엄마가 한 달에 벌어오는 돈으로 약값, 방세, 전기세 내면 정말 집에 반찬을 사둘 돈이 없습니다. 그나마 동사무소에서 정기적으로 나오는 쌀로 쌀값 걱정은 안 해도 되었지요. 쫄쫄 굶으며 그 나이에 또래 친구들보다 왜소했던 전 정말 거지꼴로 매일 혼자서 돌아다닌 것 같아요. 제가 없이 살다 보니 그게 다 겉으로 표현이 되니까 친구들은 이런 저와 놀기 싫어했고요. 그 어린 나이에 혼자가 익숙해졌고 그렇게 살다 보니 나를 한 번도 보러오지 않는 아빠가 원망스럽더라고요. 항상 엄마는 네 아빠는 어떻게 너를 한 번도 안 보러 오실까? 그렇게 사랑했고 애타게 서로를 원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사랑은 사그러들고 현실만 남았구나 라는 말을 했고 전 그 말을 통해 아빠가 죽은 게 아니라 날 버린 거구나 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항상 외쳤어요. 하느님,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아빠가 제발 나 좀 찾아오라고 해줘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미안한 만큼 밥이라도 좀 주라고 해주세요. 하면서요. 제 평생의 소원이 정말 따끈한 밥을 원 없이 반찬이랑 해서 먹어보는 거였어요. 얼마나 안 먹었으면 하루는 학교에서 영양검사 같은 걸 하는데 선생님이 절 따로 부르더라고요. 검사 수치가 안 좋다고 엄마한테 연락드려야 할 것 같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엄마한테 연락이 갔고 엄마는 제가 영양실조라는 사실을 듣고 놀라 그날 밤 저를 껴안고 집에서 엉엉 우셨어요. 종현아, 엄마가 너무너무 미안해. 엄마가 돈이 많으면 우리 종현이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해줄 텐데 오늘 엄마랑 같이 외식하자. 응? 엄마 돈 있어? 나 괜찮아. 엄마 돈 없잖아. 그 와중에도 전 엄마의 주머니 사정부터 걱정했지만 엄마는 제 팔목을 잡고 시장 골목 음식 가게로 갔어요. 종현아, 뭐 먹고 싶어?
나 돈가스. 엄마는 절 돈가스 가게로 데려가셨어요. 메뉴판에 있는 돈가스 가격을 보고 놀란 듯한 표정을 지은 엄마는 금세 다시 표정을 고친 채 제게 돈가스 세트를 사주셨습니다. 엄마는 안 먹어? 왜 하나만 시켜? 엄마는 안 먹어도 돼. 밥 먹었어. 우리 종현이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불러. 엄마 걱정 말고 종현이 밥 먹어. 그렇게 전 정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돈가스를 와구와구 먹기 시작했어요. 어찌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주인 아줌마는 저를 보며 말했더라고요. 엄마, 애가 돈가스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동안 뭐 하신 거예요? 걸신 들린 것처럼 애가 먹잖아. 아휴, 보는 내가 다 체할까봐 마음이 저릿하네. 애 좀 데리고 맛있는 것 좀 사줘요. 뭐 전쟁통도 아니고 요새 저렇게 많은 애가 어딨어? 앵쯧 하면서 혀를 차더라고요. 엄마는 민망하고 창피하셨는지 멋쩍은 미소를 지으셨고 저는 그런 것도 신경 안 쓰고 먹기 바빴죠. 그렇게 그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외식을 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그때의 돈가스 맛을 잊지 못해 학교에 올라가서도 그 시장통 가게를 맴돌았어요. 전 그때 돈가스 먹은 게 엄마와의 마지막 외식이었거든요. 그 이후 엄마의 허리 통증으로 집 사정이 더 안 좋아졌고 외식은 꿈에도 못 꾸게 되었습니다. 가끔 기분이 울적할 때면 전 그 시장 가게 거리를 돌아다니며 음식 냄새를 맡곤 했어요. 제가 하루는 얼빠진 사람처럼 제가 먹던 그 돈가스 집 앞에 서성거리고 냄새를 맡고 있으니까 주인 아줌마가 나와서 말하더라고요. 학생 뭐해? 안 먹을 거면 나가! 뭐 하는 거야 킁킁대고 더럽게. 아유 불길해. 하면서 저에게 면박을 줬지요. 그 순간 전 너무 비참했던 게 배에서 큰 소리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주머니에 돈은 없는데 이런 소리까지 나고 또 면박까지 받으니 죽고 싶더라고요. 그러던 순간 옆 가게인 아주 작은 우동집에서 한 종업원이 나오더니 저를 부르는 겁니다. 학생 잠깐만 여기 들어와 하고요. 전 네? 하고 들어갔어요. 그러자 그 젊고 아리따운 종업원은 학생 배고파? 나 학생 자주 봤어. 여기 골목 엄청 자주 지나다니잖아. 여기서 냄새 맡는 게 학생 취미 아니야? 학생 배고프지? 너무 배고프면 여기 와서 우동이랑 튀김 한 접시 먹고 가. 돈은 안 받을게. 우리 엄마가 하는 가게에 내가 종업원으로 있는 거라 상관없어. 라고 하면서 제 손을 잡은 뒤 저를 테이블에 앉히고 금방 만든 우동과 바삭바삭한 튀김을 내오는 겁니다. 우동가게 여자분은 아셨던 것 같아요. 제가 배고픈데 돈은 없고 맛있는 것은 먹고 싶어서 주변 가게를 서성였다는 걸요. 꼬질꼬질한 바지에 목이 다 늘어난 티를 입고 다 떨어진 슬리퍼를 신은 채 삐쩍 마른 아이가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으니 답이 나오죠. 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우동을 먹기 시작했어요. 정말 너무 배고파서 사양할 수조차 없었거든요. 그때 그 뜨끈한 국물이랑 면발이 어찌나 맛있던지 먹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난이 너무 서럽고 또 저에게 이렇게 따뜻한 우동 한 그릇을 내어주신 종업원 분이 너무나 감사해서요. 그 종업원 분은 학생 왜 울어? 아이고 많이 속상했나 보네. 요즘 사는 게 참 힘들지. 우리도 그래. 나도 어머니랑 같이 힘들게 일하는데 손님은 없고 요즘 똥파리만 날리네. 그래도 우린 굶어 죽진 않으니까 학생은 언제라도 배고프면 여기 와서 눈치 보지 말고 먹어. 알겠지? 잘 먹어야 잘 크는 거야. 응? 하면서 저의 마음을 어루어 만져주셨습니다. 전 꼭 성공해서 갚을게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연신 고개를 숙였고요. 그 이후로 다시 우동 가게를 찾고 싶었지만 차마 염치가 보여서 가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눌렀어요. 시간이 흘러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 학교가 끝난 뒤
바로 교복도 안 벗고 그 우동 가게를 달려갔습니다. 꾸깃꾸깃 전단지 일을 해서 받은 지폐를 주머니에 넣고서요. 제가 우동 가게에 도착하자 그분은 깜짝 놀라며 학생 왜 안 왔어? 부담되어서 안 왔구나. 내가 학생 얼마나 기다렸는데 빨리 와서 우동 먹으라니까. 아이고 진짜 이 추운 날에 외투도 안 입고 후드 집업만 입고 오면 어떡해. 감기 들지 정말. 하면서 따끈한 우동 한 그릇을 가져오셨어요. 저는 저 이제 돈 벌고 있어요. 사 먹으러 온 거예요. 그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면서 따끈한 우동을 흡입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말하더라고요. 그거 돈 받아서 뭐해? 그냥 부담 가지지 말고 와서 먹으라니까. 아우, 학생 외투도 안 입고 이렇게 있는 거 보면 마음이 아프네. 여기 뒤에 학교 다니는구나. 노란 색깔 명찰이. 나 옛날을 떠올리게 하네. 앞으로 자주 보자.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고 전 집으로 갔지요. 그렇게 다시 평범한 학교 생활을 하다가 제가 이제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종현아, 너 앞으로 장학금이 나왔어. 우동가게 상인분이 너 참 착하고 선하다고. 앞으로 공부하는데 보탰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이 돈으로 꼭 패딩 사 입으라고 나한테 신신당부했어. 종현이 착하게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했구나. 하면서 저에게 돈이 든 흰 봉투를 건네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고 물으니까 선생님은 며칠 전 우동가게 상인분이 전해준 거라고 거부하지 말고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에게 우동을 무료로 주신 그분이 제 교복과 명찰을 보고 저희 학교에 찾아와 제 졸업 선물 겸 장학금을 전달한 거였어요. 전 너무 감사하고 죄송스러워서 봉투를 받고 졸업식이 끝나자마자 우동가게로 달려갔죠. 그런데 누군가 사다리를 이용해 우동가게 간판을 떼고 있는 겁니다. 전 그 아저씨를 향해 소리쳤죠. 아저씨, 이거 우동가게 간판 왜 떼는 거예요? 무슨 문제 있어요? 네? 왜 갑자기 이거 철거하는 거냐고요? 라고 하니까 알고 보니 우동가게 장사가 잘 안 되어서 가게를 내놓았고 그게 팔려서 새로운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 철거 중인 거였어요. 그 어려운 형편에 저를 도우신다고 몰래 장학금을 전달해 주시고 바람과도 같이 사라진 거죠. 그렇게 전 은혜도 못 갚게 되었어요. 내가 꼭 성공해서 언젠간 그 아줌마를 다시 만나 은혜를 갚아야지 하면서 되새김질했어요. 그렇게 전 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하면서 허리가 아파 누워 계신 어머니 대신 생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진 거였어요. 고혈압으로 머리 혈관이 터졌고 일하느라 집에 늦게 도착한 제가 그 현장을 발견한 거였죠. 병원에 실려간 어머니는 응급수술을 받으셨고 그나마 회복이 되어 언어 소통은 어눌하게 가능했지만 왼쪽 다리가 아예 근육이 뒤틀려 걸을 수 없었고 몸이 전반적으로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모든 일을 내팽개치고 병실을 지키고 있을 때 한 남자가 엄마가 입원한 병실로 들어오는 겁니다. 누구세요? 라고 물으니 그 남자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엄마에게 용서를 빚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왔지? 다 내 탓이야. 정말 미안해. 어리석었던 날 제발 용서해줘. 나 이제 벌받나 봐. 여보한테 못해준 만큼 나 그대로 다 벌받았어.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엄마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대체 왜 이제 와서 용서를 비는 거야?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안 됐어? 당신이 우리를 버려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산 줄 알아? 하면서 엉엉 우셨죠. 알고 보니 엄마를 찾아온 그 남자는 제 아빠였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혼외자였어요. 서울 의대 출신의 잘 나가던 의사 집안의 장남, 으리으리한 병원을 물려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엄마. 집안의 극심한 반대로 엄마는 저를 품은 채 수도권 외곽으로 쫓겨나 하루하루를 살았고 그 남자, 그러니까 제 아빠라는 사람은
집안의 반대에 못 이겨 임신한 엄마를 외면하고 집안에서 이어준 여의사와 결혼을 했던 거예요. 철저하게 혼외자의 존재를 숨기고 엄마는 아빠로부터 간간히 받은 양육비를 통해 저를 키운 거였어요. 그마저도 일정치 않으니 엄마는 항상 방 구석에서 아빠와 통화하며 빨리 돈을 보내달라고 하며 화를 냈던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차오르는 분노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빠라고 부르기도 힘든 그놈 자식 멱살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당신이 내 아빠야? 가여운 우리 엄마 버리고 몇십 년이 흐른 이제야 우릴 찾아와 용서를 비는 당신이 아빠냐고 하면서 주먹을 날렸습니다. 엄마는 힘겹게 그만 하면서 울부짖었어요. 그리고는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며 저를 진정시켰고요. 아빠는 힘들게 말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한평생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아왔고 그래서 당신한텐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이 나이 먹고 본처한테 버림받고 병원 부도나고 자식조차 징여받은 후에 날 외면하고 외국으로 이민 가니까 내가 삶을 잘못 살았다는 걸 깨달았어. 너무 미안하더라고. 내 인생에서 여보와 내 혼외자 존재를 지우고 싶었고 자꾸 부인했고 그럴수록 여보에게 상처만 줬던 것 같아. 제발 못난 나를 용서해줘 하면서 무릎을 꿇고 머리에 피가 날 정도로 이마를 쿵쿵 박으며 자책을 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나와 차마 말을 잇지 못했고 엄마는 고개를 돌리며 애써 외면하는 듯 했어요. 그 이후로 아버지는 매일 엄마의 병실에 와서 간호를 하고 그동안 지었던 죄를 씻기 위한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런 아버지가 역겨웠고 너무나 싫었어요. 하루 이틀 하고 갈 줄 알았던 병간호는 6개월이나 지속되었고 엄마는 점점 마음이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엄마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고 의사 선생님께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셨어요. 전 울부짖으며 엄마를 살려달라고 했고 아버지 멱살을 잡으며 당신도 의사니까 사람 살릴 수 있잖아. 우리 엄마 살려내! 하면서 울었어요. 엄마는 힘겹게 저를 아빠 몰래 따로 불러 말을 하는 겁니다. 종현아, 네 아빠 용서해라. 네 아빠로 생각해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야. 잘난 집안의 기대에 맞춰 평생 껍데기로 살았어. 난 그걸 잘 알아. 그래서 이젠 네 아빠가 밉지가 않다. 그냥 측은해. 난 네 아빠 용서하기로 했어. 내가 떠나면 너라도 네 아빠 잘 모시고 혹여나 네 아빠가 또 재혼을 한다면 새엄마도 잘 모시고 누구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으로 품어라, 종현아. 복수는 네 마음만 힘들게 하는 거야. 하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어요. 그렇게 그 말 한마디 이후 엄마는 급속도로 심하게 상태가 악화되었고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쓸쓸한 장례를 치른 후 맥이 빠진 저에게 아빠가 다가와 말을 하더라고요. 종현아,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해다오. 이제라도 너에게 지은 죄를 용서받고 싶구나. 아빠가 아빠 노릇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겠니? 하면서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빠가 너무 밉지만 엄마의 마지막 유언이 생각나서 어쩔 수 없이 아빠의 손을 잡고 전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죠. 고등학교 졸업 후 막노동하며 하루하루 살았던 제가 하루아침에 병원장이 아들이 되었으니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제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세계였으니 말이지요. 집은 전원주택이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정원 관리사가 와서 조경을 해주고 또 집안에는 설거지, 밥 이런 거 따로 해주시는 분도 계셨고 평생을 원룸에서 살았던 제가 온전한 제 방을 가진다는 게 너무나 어색하고 또 한편으로는 서글펐습니다. 혼외자가 이렇게 서러운 거구나 하고요. 아버지의 병원은 폐업을 했지만 원체 집안 자체가 의사 집안에
부호였기 때문에 아버지는 일을 안 하셔도 호화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으셨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못다한 아빠 노릇을 하겠다고 하며 백화점에 데려가 양복도 사주시고 제가 다시금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시고 온 마음을 다 써주셨죠. 처음에는 너무 어색했어요. 몇십 년 만에 처음 본 아빠와 처음부터 살가울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니 저도 아빠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고 아빠의 마음을 받아들였어요.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받아들일 순 있겠더라고요. 누가 뭐래도 일단 내 아버지니까 하면서요. 아버지는 그간의 삶을 참회하며 항상 주말마다 봉사를 나가셨어요. 보육원부터 시작해서 중증장애인들의 복지관, 독거노인 밥차 봉사까지 정말 안 해본 봉사가 없으실 정도로 그렇게 열렬히 사셨어요. 어느 순간부터 슬퍼 보였던 아버지의 안색이 조금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고 몇 년간 마음고생을 크게 한 아버지가 이제 조금 안정이 되었구나 싶었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도 아들이라고 아버지가 우울증 같은 행동을 하실 땐 걱정이 되었는데 봉사로 마음의 안정을 찾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행복한 삶을 찾아 살아가고 있을 때쯤 갑자기 아버지께서 뜬금없는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종현아, 너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아빠 만나는 사람이 있다 라고요. 어이가 없었어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건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백발에 다 늙은 아버지가 또 재혼을 하신다는 건가? 라면서요. 아버지, 또 저한테 상처 주시려고 이런 말씀 하시는 건가요? 저 한 번 벌어진 걸로 좋게요. 2번 벌어지고 싶지 않고 또 이 집안의 불청객이 되기 싫어요. 아버지가 재혼하시면 전 또 혼외자 취급을 받으며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리잖아요. 하면서 너무나 싫은 티를 팍팍 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굴하지 않고 제게 말을 이어나가셨습니다. 그래, 너가 받아들이기 힘든 거 안다. 사실 내가 만나는 그 여자 참 네 엄마처럼 불쌍한 여자야. 홀어머니랑 함께 가게를 운영하다가 형편이 어려워져 지방생활을 전전하던 중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방황하다가 봉사단체에 들어와 나와 연을 맺게 되었어. 그 여자 참 이타적이야. 자신보다 남을 먼저 하고 또 항상 배려하고 세상에 천사가 있으면 이 여자가 아닐까 싶더라. 네 엄마한테 내가 한 짓도 있고 정말 너를 봐서라도 이런 재혼 이야기 꺼내면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래도 이 여자 통해 마음 많이 안정시켰고 아빠도 회개할 수 있었다. 부담되지 않으면 한번 만나만 받아오 라고 하시는데 전 진절머리가 났어요. 뭐 하는 거냐고. 그리고 아버지가 만난다는 그 여자, 나이 차이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절대 그 여자 안 만날 거고 아버지 인생 이제 아버지가 알아서 살라고 한 뒤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바람잘 날이 없을까 하면서 이불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어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밤이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유언에서 아버지가 재혼을 하더라도 새엄마를 엄마처럼 잘 모시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라고 하셨는데 도저히 그럴 자신이 없었어요. 엄마는 아빠의 성격을 아시니까 다시 재혼을 할 거라는 걸 아시고 저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신신당부한 거죠. 하지만 이건 아니었습니다. 여자 없으면 못 사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나이 먹을 대로 먹고 배울 대로 배운 사람이 그런 짓을 하는지. 그렇게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다시 굳게 닫혔을 무렵 아버지가 제게 연락이 온 겁니다. 아들, 아빠 아직도 밉지? 오늘 저녁 같이 먹으면서 이제 오해도 풀고 다시 진지한 이야기 좀 나누어 보자꾸나 하면서 저녁 약속을 잡으신 겁니다. 너무나 가기 싫었지만 그래도 꾹 참고 저녁 장소에 나갔어요. 간단히 먹을 장소는 아니었어요. 고급 한정식 식당이었고 문이 칸칸이 쳐져 있어 프라이버시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었죠.
아니, 뭔 이런 곳을 잡으셨대? 하면서 아버지가 예약한 방에 들어가서 앉아 있었는데 문이 드르륵 열리면서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로 한 여자가 따라 들어왔어요. 설마 하는 순간 아버지가 너가 이렇게 안 하면 안 만날 것 같아서 인사해라.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아버지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한 여자를 소개시켜주는 겁니다. 그 여자가 고개를 들고 저에게 인사하는 그 순간 그 여자와 전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 여자는 수년 전 제게 우동 한 그릇을 베풀어준 그 천사 같은 종업원이었던 겁니다. 전 너무 깜짝 놀라 아니 어떻게 여기서 만나요? 우동 가게 그분 맞으시죠? 하자 그 여잔 어머머 너구나. 너가 이번 아들이었니? 정말 몰랐어. 정말 이렇게 잘 컸구나. 이 사람한테 숨긴 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다만 그게 너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 그래서 그때 그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하면서 눈물을 그렁거리는 겁니다. 전 말했죠. 그때 저희 학교에 제 이름으로 장학금 주고 가셨잖아요. 패딩 두꺼운 옷이라도 좀 사입으라고. 그때 아주머니 가게도 힘드셔서 폐업했는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아버지는 그게 무슨 말이냐 물었고 전 모든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제가 돈이 없어 밥을 못 먹어 영양실조에 걸리기 직전에 이분이 저에게 우동 한 그릇을 무료로 주셨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동 먹으라고 하면서 저에게 밥 한 끼를 베푸셨다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몰래 장학금까지 주신 분이라고 하면서요. 아버지는 깜짝 놀라면서 역시 그런 착한 심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어. 하며 그 아주머니의 손을 꼭 붙잡더라고요. 아주머니는 말씀하셨어요. 너무 당황스럽지?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과 내가 만나고 있었다는 게. 나도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아온진 다 들었어. 혼외자가 있으시고 이제 그 아내분이 몇 년 전 돌아가신 것도. 나도 어머니 돌아가시고 한참 힘들었을 때 네 아버지 만났고 힘을 너무 많이 받고 서로 의지도 많이 해서 이제 서로가 없으면 안 될 존재가 되었어. 재혼을 약속하고 난 마음 먹었단다. 혼외자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엄마 노릇 해줄 거고 너희 어머니 길까지 내가 꼭 챙겨드려야지 하고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전 아버지한테 말했죠. 아버지, 솔직히 아버지 재혼 제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라면 저도 너무 찬성이에요. 정말 천사 같은 분이세요. 하면서 응원의 한마디를 드렸고 아버지와 새엄마가 될 그 우동가게 아주머니는 펑펑 울며 제게 고맙다고 했어요. 제가 오히려 더 고마웠죠. 이렇게 인연이 돌아 그분이 저의 새엄마가 되다니요. 그렇게 약소하게 두 분은 재혼식을 교회에서 치렀어요. 엄마는 항상 저희 엄마의 길을 먼저 챙기고 제가 섭섭하지 않게 정말로 사랑을 넘치도록 주었어요. 전 하늘에 있는 엄마한테 기도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재혼했어. 그런데 그분이 나한테 어릴 적 우동을 베풀어 주신 그분이야. 설마 엄마가 하늘에서 이런 천사를 내려준 거야? 그런 거라면 정말 엄마 너무 사랑해. 나 이제 여기서 사랑도 많이 받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 엄마도 살아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새엄마가 나한테 참 잘해줘. 엄마도 잘 챙겨주시고 나 엄마가 말해준 것처럼 사람들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주며 살게. 엄마가 남겨준 마지막 유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 이제 알겠어. 엄마 사랑해. 하면서요. 그렇게 저는 우동가게 아주머니를 지금 새엄마로 맞이했고 매일매일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꼭 만나고 싶었던 그분을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항상 감사하며 살려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엄마의 유언처럼 모두에게 사랑하며 살 거고 미워하지 않고 베풀며 살 거예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